우와, 이거지. 헉,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우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책은 1년간 안 봤으면 다시 펼치기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사할 때는 정말 꾸역꾸역 언젠가는 볼 수도 있겠다고 하고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사 오면서 싹 다 없애고 만화책 몇 권이랑 잡지만 남겨뒀습니다. 책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책이 몇 권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책은 언젠간 다시 볼 것만 같고, 그리고 이 책은 사놓고 펼치지도 않아서 아깝고, 또 이 책은 선물 받은 책이고, 이렇게 사연이 없는 책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는 그냥 책장 하나를, 아니죠, 하나가 아니라 집에 온 벽이 전부 책장이었다고 한들 아이패드 하나에 가장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종이책보다 더 보기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아이패드에 담기로 마음먹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무료 앱도 써보고 유료 앱도 사용을 해보지만 결국 전용 북스캐너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스러움이 너무 크기도 하고 또 결과물에서도 북스캐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비파괴형 북스캐너와 파괴형 북스캐너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종이책의 부피와 보관이 고민이라서 북스캐너를 사용하려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파괴형 북스캐너를 고르시면 돼요. 파괴형 북스캐너의 유일한 단점은 말 그대로 책이 파괴된다는 것뿐, 스캔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소프트웨어 왜곡 보정이 좋다고 해도 책을 보면서 약간씩 보이는 그 굴곡이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꼭 종이책 그 자체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괴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캐논 R40이라는 북스캐너 제품입니다. 북스캐너 자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관을 해두게 되는데요. 캐논 R40은 본체 사이즈가 작아서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에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북스캐너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 편의 기능은 또 전부 있습니다. 스캔한 결과물 보기 전에 기능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양면 스캔 아주 잘 됩니다. 한번 갔다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면서 양면이 동시에 스캔돼요. 처음에는 제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혹시나 이거 양면 스캔이 안 되나 싶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주로 스캔하는 문서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종이책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양면 스캔이 필수였거든요. 양면으로 스캔을 하면서도 최대 40ppm 속도로 시원하게 쭉쭉 작업해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면 스캔은 당연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차피 스캔할 때 제가 옆에서 지키고 서 있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비파괴 방식 북스캐너라면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주고 스캔 버튼 누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알아서 끝까지 스캔을 혼자 완료하니까 저는 그냥 시작만 해주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컬러와 흑백이 함께 혼재가 됐을 때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컬러로 스캔을 설정할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PPI가 필요하고 스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파일 사이즈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컬러가 필수가 아니라면 그냥 흑백으로 스캔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캐논 R40은 하나의 스캔 작업 중에서도 각 페이지별로 컬러 원고인지 흑백 원고인지 판단을 하고 이걸 각 원고별로 구분해서 스캔을 해줘요. 컬러는 24비트, 흑백은 클레이 혹은 진짜 블랙 앤 화이트로 스캔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도 줄고 파일 사이즈도 작아져서 효율적이고, 또 텍스트 가동성은 높으면서도 그림은 그림대로 잘 보이고 진짜 편하게 잘 사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북스캔을 하다 보니까 책을 절단하는 것도 깔끔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전문가분들이 하듯이 완벽하게 반듯반듯 스캔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논 R40이 스캔하는 과정 자체는 아주 깔끔하고 손이 갈 것이 없겠지만 나중에 제가 스캔본을 편집하는 과정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기울어진 보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지가 기울어졌을 때 보정할지 아니면 텍스트나 선이 기울어졌을 때 보정해줄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제가 재단을 잘못했거나 용지 정리를 잘못했더라도 결과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반듯반듯 스캔이 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굳이 필요 없는 백지가 포함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냥 스킵해버려서 최종 파일로 저장을 하지도 않아요. 또 한참 스캔을 맡겨놓고 싶을 때는 용지 사이즈 구분 없이 그냥 나란히 잘 놓기만 한다면 용지 사이즈가 달라져도 알아서 사이즈 자동 감지하고 빈 곳을 흰색으로 채울지 아니면 스캔된 영역만 남길지 문서 사이즈를 설정하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편해졌죠? 최대 600ppi로 스캔하면 물론 엄청나게 선명하지만 그만큼 저장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로 읽는 책은 텍스트 위주다 보니까 300ppi도 좀 과분하고 200pp이만 돼도 충분했는데요. 여기에 배경 스무딩 기능이라고 텍스트 배경지의 종이 재질 느낌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더해져서 조금 더 원래 전자책인 것 같은 느낌의 스캔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패드로 보면 딱히 이걸 스캔해서 본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PDF로 출시되는 전자책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워요. 이걸 이 잉크에서 보게 되면 그땐 정말로 텍스트 포맷인지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스캔 앱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거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이게 필요할 때 한 번 사용하자고 구입하자면 고민될 수 있죠. 저는 정말 전자책 서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처음 플랫폼이 생겼을 때부터 무조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기기나 전자책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잉크 디바이스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데 아직 전자책만으로는 우리가 읽고 싶은 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곧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간 내서 꼭 읽고 싶은 책, 이번 휴가 안에 반드시 읽고 싶은 책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귀신같이 전자책 서점이 없는지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독 서비스를 2개나 갖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금은 다 끊고 한 권 한 권,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롤러 수명이 25만 장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롤러 수명만큼 스캔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필요한 만큼 전부 다 스캔해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아니 제가 학생일 때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꾸 쓰고 풀어보고 필기하고 다시 풀어보고 하는 문제집을 이렇게 스캔본으로 갖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공서적에 진짜 딱이겠다 싶어서 사촌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으니까 더 쓴다고 기존에 그냥 버리던 설명서 스캔해두고 전세계약서도 스캔해서 노션에 정리해두고 자동차 등록증, 각종 고지서 등등 갑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서 그냥 문득문득 지난 집에선 관리비가 얼마였더라? 이런 거 확인도 하게 되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스캔한 다음에 스캔한 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이패드와 이잉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근데 이거 써보니까 제가 전공서적 버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있어도 다시 안 봤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공서적 진짜 비쌌는데 이사할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버린 거 아깝네. 괜히 아깝네.